토트넘이 홈에서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토트넘이 넣은 3골 모두 손흥민 선수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전반 22분에 터졌던 해리 케인의 선제골,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으로 드디어 코너킥으로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후반 15분께 나왔던 손흥민 선수의 추가골, 굉장히 좀 멋진 연계 과정에서 로메로가 적극적으로 이날 수비를 펼치면서 나온 공을 이제 클루세스키가 살려내면서 손흥민 선수가 연결해줬고, 손흥민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힌 턴을 통해서의 골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쐐기골, 이 골은 진짜 예술입니다. 혹시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이 저희 후토골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안 보신 분들 없겠습니다만 꼭 보십시오. 네, 정말 멋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멋지게 넣기로 이름난 선수이긴 합니다만, 정말 이번 골이 특히나 반가웠던 거는 정말 중거리 슈팅을 그동안 많이 아꼈었잖아요. 그런데 이날 경기 그 폼도 정말 좋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왼발로 가마찬, 그리고 볼을 받고 바로 몸을 돌리는 과정도 너무도 유연했기 때문에 아주 보기 좋았던 환상적인 마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날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초반부터 굉장히 볼을 다루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날 손흥민 선수가 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최근에 토트넘이 경기가 안 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팀 선수들이 토트넘 선수를 거칠게 다루고 파울을 좀 세게 걸어오면서 위축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토트넘 선수들이 1대1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거나 패스미스가 많았단 말이에요. 오늘 경기도 사실 그랬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볼을 잡았을 때 미리미리 생각을 해둡니다. 다음 동작을. 그래서 거의 볼을 갖고 생각하는 시간이 거의 없는 플레이를 오늘 보여줬어요. 특히 원터치로 동료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특히 케인이나 이런 선수들한테 바로바로 볼을 돌려주고 자기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떤 월클의 향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만큼 오늘 몸 관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 아주 자신감을 갖고 오늘 경기에 나왔다는 것을 정말 처음부터, 경기 시작부터 교체돼 나갈 때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어떻게 본다면 손흥민 선수가 3골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팀의 승리를 홀로 이끌었던 2골 1도움. 예. 이번 시즌 리그 18호 골 19호 골, 호날두가 17호 골 따라오니까 2골 달아났고요. 이제 순위표 보시면 살라가 22골, 손흥민 선수가 단독 2위로 이제 올라가는 게 됐고, 지금 이제 도움도 7호 도움입니다. 3년 연속 더블 요즘 다가서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런 압도적인 성과로 연결이 됐습니다. 사실 이날 토트넘 경기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전술을 굉장히 고착화시키고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합을 앞둔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콘테 감독이 여기에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아니, 우리 팀에게는 이게 가장 맞는 전술이고 나는 전술을 바꿀 생각이 없다. 결국 이날 경기에서도 선발 라인업에 한 명 정도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우라가 선발로 들어오고 쿨루셉스키를 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최근 2경기에서 토트넘이 유효슈팅도 한 개도 못 때리는 정말 최악의 공격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간 좀 손을 댄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봅니다. 왜냐하면 전반전에 모우라가 정말 너무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 교체, 그 변화 자체만 놓고 보면 실패지만, 결국 쿨루셉스키를 전반에 한 발을 빼고 후반전에 안에 잔뜩 뭔가 이렇게 좀 다짐? 아니면 뭔가 보여줘야겠다라는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후반에 그래서 경기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쿨루셉스키가 들어오면서 오른쪽이 완전히 살아났죠. 전반전에는 그 위치에서 모우라, 또 로메로도 좀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그 로얄, 여기서 굉장히 좀 섞여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쿨루셉스키가 들어오면서 싹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날 로얄은 정말 꾸준히 못하고 있지만, 이날은 정말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보이고요. 과거 도어티가 못했을 때의 모습, 상대가 앞쪽에 한 명만 서 있어도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로얄이 볼을 잡았을 때 백패스, 횡패스, 그리고 심지어는 볼을 잡았을 때 제대로 된 트래핑조차 범실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오른쪽 공격이 많이 좀 답답했었죠. 세스뇽은 전진이라도 해주는데 오른쪽에서 로얄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아무튼 클루세스키가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풀어줬고요. 손흥민 선수의 이번 2골, 손흥민 선수의 리그 통산 홈에서 50골, 51호 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첫 골, 그러니까 케인의 그 선제골로 연결이 된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 이게 또 쏜 케인
합작 41번째 골입니다. 손 케인 콤비네이션. 정말 압도적인 커플의 득점 행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세 번째 골 넣고 손흥민 선수 사실 개인적으로 해트릭 기록 좀 기대했거든요. 아마 많이들 그러셨을 텐데 너무도 손흥민을 아끼는 콘테 감독이 바로 빼버렸어요. 예, 바로 빼가지고 베르베인에게 이제 뛸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뭐 해트트릭 기록하지 못한 것은 아쉽긴 합니다만 손흥민 나가자마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쏜나거리 또 재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대1로 경기가 이제 끝이 났는데 사실 이날 레스터 시티가 지금 UEFA 컨퍼런스 리그 4강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AS 로마하고 4강 1차전을 했고 2차전을 좀 앞두고 있어서 이날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그래서 토트넘이 이 경기는 잡았어야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뭐 그렇다 잡았어야 되는 경기 워낙 많이 놓쳤기 때문에 뭐 늘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경기 전반전에 주도권을 본인들이 잡고도 너무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이 기록을 보시면 오늘 해리 케인 보면 패스 성공률이 59%밖에 안 됐어요. 이날 경기 보면서 정말 케인이 유난히 오늘 연계가 안 됐습니다. 이날 전체 케인이 패스를 27개 냈는데 정확하게 연결된 패스가 16개밖에 없었고요. 키 패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리 케인이. 반면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날 패스 성공률 85%, 27번 시도해서 24번 성공했고 키 패스가 혼자서만 무려 4개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만큼 전체적으로 볼을 갖는 어떤 그 기회, 볼을 점유하는 시간,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케인의 어떤 그런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손흥민 선수가 오늘 완벽하게 메워주면서 전체적으로 후반에 들어온 쿨루세스키와 함께 공격을 완벽하게 주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완승을 좀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아스날 웨스트햄전 좀 끝나고 나면 순위가 좀 바뀌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일시적으로 토트넘이 승점 61점으로 4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오늘도 첼시가 에버턴한테 졌어요. 좀 첼시 레전드인 램파드 감독이 에버턴 감독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에버턴이 강등 위기인데 에버턴이 토트넘을 잡았습니다. 첼시를. 첼시하고 토트넘 승점 차가 5점 차밖에 안 되는 굉장히 4위 싸움이 이제 복잡해지고 있는데 아무튼 결국 열쇠는 북런던 더비예요. 그때까지 토트넘이 아스날을 북런던 더비 때 잡더라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잡았다. 네. 오늘 이제 공식 홈페이지 MOM 킹 오브 더 매치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70%가 훌쩍 넘는 득표를 하면서 킹 오브 더 매치 선정이 이제 됐고요. 여기 이제 후스코어닷컴의 AI 평점 보시면 9.8점입니다. 9.8점. 다른 8점 넘는 선수가 전혀 없죠. 압도적으로 팀을 이끌었고, 그리고 주중에 다이어하고 케인이 이제 골프 쳤다고 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뭐 골프 쳐도 됩니다. 뭐 선수들이 계속 집구석에서 이렇게 처박혀 있을 수만 없는 것이고, 근데 이 두 선수가 공교롭게도 오늘 좀 경기력이 썩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특히 수비 같은 경우에 데이비스하고 다이어가 중요한 실수들이 좀 있었는데 로메로가 오늘 진짜 여기는 AI 평점에서 수비수들의 그런 수비력은 반영이 안 됩니다. 근데 로메로의 오늘 수비는 정말 10점 만점을 줘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정말 너무도 좋았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후반 15분에 골 넣는 장면에서 앞쪽으로 전진을 했을 때 끝까지 책임을 져주면서 볼을 빼내고 여기서 이제 골까지 갔기 때문에 이 팀은 진짜 로메로 없으면 지금 다이어 중앙에다가 오른쪽 산체스 왼쪽에 벤 데이비스예요. 야, 이걸로 어떻게 챔피언스 리그를 노립니까? 정말 로메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토트넘 최근 두 경기 정말 끔찍한 경기력이었는데 이제 극복을 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 이제 남은 일정들을 이렇게 보시면 리버풀, 아스날 이 두 경기 중요합니다. 리버풀, 아스날. 여기서 최대 승점 6점인데 4점 정도 따면 참 좋겠지만 쉽지 않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등권에 있는 번리, 노리치인데 두 팀 모두 아마 번리 같은 경우는 강등권을 탈출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노리치 시티는 이미 강등이 됐기 때문에 남은 일정이 쉽지는 않아요. 토트넘이 남은 일정들 잘 추스려서 토트넘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손흥민 선수의 20골 남은 4경기에서
기대를. 그리고 나아가서 더블 3년 연속 더블까지 기록의 사나이 손흥민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고요. 오늘 정말 대단히 정말 시원한 일요일 밤 10시 경기인데 너무도 시원했던 경기. 우리에게 또 아주 즐거운 월요일을 선사해줘서 손흥민 선수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요. 여기서 후토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